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고고학부의 장익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팔로워로 태어났다. 자, 우리 3강의 주제인데요. 먼저 왜 팔로워가 되려고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카리브해 이주, 그리고 군중심리, 그 다음에 집합행동, 자기조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팔로워가 되려고 하나? 사실 리더가 되면은 혜택이 많아요. 리더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유리합니다. 팔로워가 되는 데 대한 비용이 있어요. 일단 이 팔로워는 자신의 욕구를 종종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리더를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도 팔로워도. 자, 이런 팔로워십에 따른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발적으로 팔로워가 되려고 할까요? 제일 먼저 카리브라는 아주 매력적인 동물을 소개합니다. 카리브 하면은 우리가 북극의 사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카리브는 그 환북극 지역, 시베리아서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북쪽, 알래스카, 유럽의 북쪽, 이게 전부 다 환북극 지역인데요. 카리브, 술록 서로 이렇게 혼동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둘 다 맞아요. 카리브는 북미에서 부르는 말이고요. 술록은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환북극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에요. 카리브가 많으면 이 원주민들에게 배부름과 풍요로운 시간이고요. 이 카리브가 없다, 별로 없다. 그러면 이 배고픔과 역경의 시간입니다. 카리브 썰매 있죠? 예, 맞습니다. 바로 산타 할아버지 그 썰매 끄는 그 동물 있죠? 바로 그 동물이 카리브이기도 합니다. 카리브는 정기적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주로 이렇게 봄, 여름 이때는 북극해 인적 지역에서 거기서 초식 활동을 하고 번식을 해요. 자,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좀 더 온화한 이 저위도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주하는 것을 보면은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그냥 전부 다 이주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큰 무리, 작은 무리 계속해서 때를 지어서 경로도 다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주를 순차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주하는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어쩌면은 1000킬로미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카리브가 이주하는 그 경로를 가보면은 사실 굉장히 험악해요. 일단은 3월, 5월 하면은 북쪽 지역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있어요.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산도 넘어야 하고 강도 건너야 해요. 그리고 포식자도 많이 있어요. 곰이라든가 늑대라든가. 그래서 이 이주는 그 굉장히 길고 험악하고 심지어 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 카리브 무리를 이끌고 이주를 할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코끼리의 가무장 아니면은 늑대의 알파수컷처럼 어떤 리더. 자, 우리가 이런 리더를 중심적인 리더라고 합니다. 근데 카리브 무리를 보면은 그런 중심적인 리더가 없어요. 다 동등해요.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카리브 무리는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이 장거리 이주를 하게 될까요? 그 비결은 바로 군중심리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사실 군중심리 하면은 여러분도 아주 굉장히 잘해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어두컴컴하다가 갑자기 불이 확 켜지죠. 어디가 죽을지 잘 모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출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중 심리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카리브도 바로 이 똑같은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서 이주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요. 다른 이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 가는 저 카리브가 지금 앞쪽으로 간다. 그럼 바로 뒤에 있는 애들이 따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행동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요. 정말 이웃의 움직임만으로 이런 정보 전달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두 무리의 물고기가 있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그 물고기 보면은 저기 밑에 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포식자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물고기들은 여기에 그 유리가 있어요. 투명해요. 그래서 포식자가 오면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무리의 물고기 사이에 반투명 거울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포식자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 포식자를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망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왼편에 있는 이 포식자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이 물고기들도 맞은편에 있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아, 뭐가 있다. 이 포식자가 있다. 그러면 같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웃의 움직임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보 전달이 이런 간단한 물고기 실험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족관을 가보면은 이런 물고기 무리 이동하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게 무리를 이끄는 것이 정말 이렇게 무작위하게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자기들끼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총체적인 의지로 자, 이번에는 우리 저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리더가 있어가지고 무리 전체의 움직임을 이끄는 것인가? 이것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주홍색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들은 지금 그늘 밑에 있어요. 보통 이 공중에서 오는 포식자 때문에 새죠. 이 새 때문에 이런 물고기들은 이렇게 그늘이라든가 아니면 수초가 있는 곳을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선호해요. 지금 오른편 보면은 지금 그늘이 없어요. 이제 그곳은 외부 공격에 쉽게 지금 노출되어 있고 특히 낮이라고 하면은 그런 개활된 공간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불을 켰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먹이를 줘요. 이 송사리들이 이런 훈련을 계속 받으면은 불이 켜지면은 먹이가 나온다. 그럼 그쪽으로 가서 먹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지 않은 개인한테는 사실 굉장히 조금 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자, 이렇게 훈련을 마친 송사리들을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은 송사리와 지금 같이 두었습니다. 여기 주황색 물고기 있죠? 지금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켜지면은 먹이가 나온다.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회색 물고기가 있죠. 그 물고기들은 그런 정보가 없어요. 먼저 불이 켜져요. 그러면 먹이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회색 물고기들도 이 주황색 물고기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게 되죠. 자, 이것을 보면은 정보를 읽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들을 이끌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있는 개인이 어떤 특정한 무리를 이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런 행동이지만 그런 아주 개인들 간의 아주 간단한 몇 가지 행동 규칙을 이용하여서 이 큰 무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물고기를 보면은요, 여기 첫 번째 그 원이 있죠. 이 A라는 빨간 원이 있는데 반발 영역이라고 해요. 반발 영역은요,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아주 가까이 지금 딱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거북하죠? 좀 부담스럽죠? 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싶죠? 이제 바로 그 선이에요. 거기서부터 반발 일어나서 좀 떨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 C가 있죠. 그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무리에서 아니면 다른 개인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안 되죠. 내가 무리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걸 유인 영역이라고 하는데, 최소 다른 물고기들과 그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고 싶어져요. 더 멀어지게 되면은 내가 무리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방위 영역이 있어요. B, 다른 개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동물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이런 영역과 행동 규칙이 굉장히 복잡한 이동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보면은 B 있죠. 방위 영역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A랑 거의 붙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지금 무서운 포식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하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만큼? 반발 영역만큼. 자, 여기서 좀 더 커질 수가 있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위 영역이 더 증가해서 이것이 유인 영역.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른 개인을 쫓아가기 바쁠 때까지 이렇게 그 방위 영역이 커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방위 영역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이 개인 간의 거리가 바뀌는데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밀집한 물이 보이죠? 지금 포식자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떼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방위 영역이 반발 영역 안으로 만큼 굉장히 접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들끼리 최대한 지금 접근을 해요. 포식자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가장 오른쪽은 이 물고기 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잠깐 딴짓하고 있으면은 내 무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무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물고기와의 거리를 최대 유인 영역까지 늘린 거예요. 가운데 보면은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방위 영역이 한 중간쯤에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빙빙 돌아요. 이 국소 반응의 작은 변화 있죠. 이것이 이런 집단 행동의 큰 변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몰라요.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일부 이 물고기들이 배가 고픈가 봐요. 열심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치 뭘 먹이를 찾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몇 마리가 무리 전체를 이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무리를 형성하면서 아주 유기적으로 그 물고기를 쫓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간에 포식자가 나타나면은 다시 또 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집합 행동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많은 개인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군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새들이 이렇게 뭐 거의 춤을 추듯이 이렇게 멋진 그런 행위 예술처럼 보이는데, 이런 군무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는 중심적인 리더는 없어요. 단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부 일시적인 리더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리더를 국소 리더, 이게 순간적으로 잠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국소 리더와 팔로워만 있을 뿐이에요. 이 물고기의 무리, 그리고 순록의 무리, 많은 초식동물들의 무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목적지까지 간다. 아니면 포식자가 와서 방어 행동을 한다. 이것이 어떤 중심적인 리더가 있어서 반드시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각자 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개인들이 주위의 상황을 다 살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간단한 몇 가지 행동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전체로 같이 모아놓으면 마치 살아있는 조직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자기 조직이라고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런 자기 조직,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복잡한 집단의 행동은 구성원 간의 비교적 간단한 상호작용 규칙으로서 충분히 조정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카리브로 돌아와서요. 이 환북극 주민들이 이렇게 이주하는 그 카리브 무리를 보잖아요. 자, 이때 이 주민들이 사냥을 해요. 근데 이 불문율이 뭐냐면은 절대 제일 선두에 가는 그 카리브는 사냥하지 말라. 이런 전통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일 앞에 가는 그 카리브 있죠. 얘는 길을 알고 있는 그런 카리브예요. 만약에 그 카리브를 사냥을 하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길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그 카리브를 죽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카리브가 우리 동네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굶게 되는 것이죠. 또 카리브를 통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수십만 마리의 카리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중에 한 몇 퍼센트나 이 길을 알고 있어야만 이 카리브 전체가 안전하게 이주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무리에서 한 5% 정도만 길을 알고 있으면은 무리 전체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 규칙은요, 이 카리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동물에서도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요. 사실 어떤 리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알파 수컷, 굉장히 건장한 힘이 센 그런 리더예요. 그런 리더가 하더라도 지금 포식자가 뒤에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무리에 다른 구성원이 여기 포식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면은 이 리더도 그때 도망가죠. 어떤 구성원도 모든 상황에서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정보가 없어요. 불확실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자, 그럴 때 최선의 방법은 답을 알 수도 있는 다른 개인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구성원들도 그 모든 상황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팔로워입니다. 고맙습니다.